베테랑 여행 작가 김남희 씨와 스지 시니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데 슬로우 라이프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가운데 멘트 한 구절입니다. 희망은 주류 사회가 아닌 변두리와 경계에 있다. 변두리 인물을 통해서 현대사의 중심을 찾아가는 시간. 예, 변두리 인물 현대사. 오늘도 역시 이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정입니다. 초반 멘트 좋으신데 뭐 네. 따로 준비하십니까? 변두리 검색해서 겁니다. 아니, 검색한 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엣지 있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다 좋았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예. 국민TV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삼성전자, 네. 현대자동차, 이런 광고 물량을 소화하진 못합니다만, 네. 아직은 대리운전, 네네. 여자 어린이 소변기, 네네.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과 같이 간다는 예. 아주 좋아요. 사람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국민TV에 좀 들어온 게 도움이 됐습니까? 대단한 도움이 되고 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이 작가 때문에 흥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몸값이 무지하게 오르시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네. 하여간 우리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광고를 또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달 한 달 아주 기분 좋게 우리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합원 가입으로 이 시간 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오시는 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지금 아까 안 내리다가 집에서 나올 때는 안 내리더니 또 조금 지금 흩날리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네. 조금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어요. 특히 치마 입은 오늘 여성분들 네. 많이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자, 우리는 퇴근길에 하여튼 속도 내지 마시고 우리 변두리 인물 현대사 통해서 또 느긋하게 또 퇴근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좋네요. 귀에 꽂고 퇴근하실 때 안 지루하시게. 또 이제 차에서는 네. 카팩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음. 카 오디오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예. 김상현 씨에 대해서. 김상현. 네. 김상현 하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김상현에 대해 아는 걸 좀 말해보자면 네. 우리나라 최연소 정치인, 그러니까 최연소는 아니군요. 20대 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한 사람. YS. 네. YS가 최연소였고. 예. 그리고 이제 김상현 씨인데. 예. 김상현 호가 후농입니다. 후농. 후농. 뒤후자에 네. 농사농자 해가지고. 예. 왜 이걸 후농으로 지었냐 하니까 김상현 씨 말에 의하면 고은 선생이 지어줬다 그래요. 인생 전반에는 고생이 많으나 네. 후반에는 수학을 많이 해라. 네. 이런 의미로 지어줬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굴하고 네. 그냥 김대중 후광 아닙니까? 예. 그거 따라서 지은 거예요. 야. 후광이 뒤후자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DJ의 고향이죠. 거기 뒷산을 따서 하이도 산을 따서 넓을 광자죠. 그럴 겁니다. 빛광자는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넓을 광자. 그래서 김상현 씨가 아마 이렇게 DJ의 호를 따라서 후농으로 지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DJ YS의 그늘에 가려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참 불행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에. 네. 또 그 비운이 어떻게 보면 아들까지 이어져가지고. 네. 3번이나 국회의원 나와서 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3번 다. 비운의 정치인도 사실 변두리죠. 중심에 서야 우리가 변두리라는 이런 낙인을 찍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이분이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DJ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가 또
동교동에서는 배신자 취급도 받은 적도 있었고 네. 또 이게 낙천 대상자로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낙선 대상자로. 하여튼 여러모로 구태 정치인으로 그렇습니다. 낙선시키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게 좀 하여튼 그 기복이 있었던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변두리 인물을 만나보긴 하지만 또 삶의 곡절과 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곡절이 있는 분들을 주로 또 그렇습니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현 전 의원 한번 지금부터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김상현 하면 바로 그냥 DJ가 떠오르죠. DJ. 자동으로 예. DJ가 떠오를 정도로 DJ가 그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그를 최측근 지금 자리에서 보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김상현 전 의원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도 이 부분도 전라도입니다. 아, 호남. 호남인데 학교는 부산에서 잠깐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다녔었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어요. 오. 그리고 어머니도 또 곧바로 따라서 사망했는데 이게 어머니 사망 이유가 참 뭐 현대사의 또 아픔입니다. 아. 이게 왜냐면은 총살당했어요. 우리 저 국군에게. 아, 국군에게? 아하. 그 빨치산한테 예. 밥 해줬다고.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러셨나요? 실제로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저 당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밥 해주는 분들 아이, 많이. 아유, 당연하죠, 그거. 아니, 사실은 뭐, 우리 할머니도, 네. 우리 할머니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를 임신하고 계셨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할머니 혼자만 피난을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지키고 계셨죠. 어느 날은 인민군이 오고, 예. 밥 차려달라니까 밥 차려드려야지 뭐. 예. 그 다음 날은 또 미군이 오고, 예. 그래서 또 밥 차려달라니까 밥 차려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 빨치산한테 밥 차려줬다 그래가지고, 네. 총살당했다는. 아하. 그런 이제 아픈 우리 현대사와 같이 하는 후농의 집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인도적 차원에서 밥을 차릴 수도 있고 예. 사실 총 대고 밥 좀 내라라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거를 말이야 다 끌어가지고 혼자만 후농의 모친이 혼자만 사망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동네 사람들 예. 다 같이 몇 명이 끌려나가서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이 좌익 우익 어떤 대립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1950년대 그래서 그런 아픈 현대사인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민간인 학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또 승만이 형께서 너무 많은 민간 학살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뭐 하나라고 봐야겠죠. 예. 자 그렇게 일단 그건 뭐 일단 가족 관계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네. DJ가 말입니다. 예. 그 목포 선거에서 낙선하고 네. 원래 해운업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사업가였는데 예. 그 목포에 있던 해운업 그 사업체 해운업 하다가 또 신문사도 했어요. 목포일보. 목포일보. 예. 그게 나중에 남진 아버지가 인수하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목포에 있던 모든 사업체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네. 잡지사를 운영하고 또 웅변 학원을 차립니다. DJ가? DJ가 웅변 학원 말이 잘하는 게 웅변력이 뛰어난 게 이게 웅변 학원 차려서 애들도 가르치고 이랬어요. 예. 근데 이때 그 웅변 학원을 차렸을 때 이때 그 직원으로 들어옵니다. 네. 웅변 학원에. 아, 김상현 씨가. 김상현 씨가. 그래서 인연이 맺어져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예. DJ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치판에 뛰었는데 이때 아마 19살 때부터라는데 네. 그 전에는 그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뭐 신문 파리, 뭐 구두 닦기, 네. 또 학교도 많이 못 나왔거든요. 예. 고등학교 야간으로 그것도 아마 다 졸업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학생들은. 20대 때 국회의원이 된 우리나라 역사에 딱 두 사람 YS와 김상현 이렇게 꼽힌 걸로 봐서 YS처럼 뭔가 좀 잘 사는 집안에서 잘 그렇지 자란 않습니다. 귀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YS는 완전히- 귀공자 아니었습니까? YS는 다 YS가 20대 때 그 국회의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중반에 있었죠. 네. 국회의원 했을 때 이유는 아버지가 돈이 많았지만 네. 또 장인 음. 당시 그 장인도 그 동네 지주였거든요. 고무신 공장했다고. 손명순 여사. 네. 손명순 여사의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장인의 도움으로 그 국회의원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김상훈 의원은 정말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밑바닥 생활 구두 닦기 했고요. 네. 장사꾼도 했었고 피도 팔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피를 뽑아서 그런 네. 밑바닥 생활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 30대 이게는 아까 우리 김 교수가 말씀하신 20대 나이는 만 나이고 예. 우리나라로 하면 30대가 됩니다. 아, 예, 예. 그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서대문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그 김상현 씨가 예.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예. 형님이라고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사석에서는. 근데 어. DJ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노갑이 형님도요. 예. DJ한테
형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뭐랄까 어떤 이 상하 관계가 어떻게 군신 관계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DJ의 동교동은 예. 상도동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YS의 상도동하고는. YS 상도동은 어때요? 아 거의 그냥 뭐 맞담배질 하는데 뭐. 그 나름 거긴 좀 더 민주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사무실 분위기도요, 상도동은 도떼기 시장 같아요. 시끄럽게 막 다니고, 그, YS가 제일 잘하는 게 커피 타주는 거거든요. 예. 손수 커피 타줘요. YS가? 자기 가신들한테. DJ는 택도 없습니다. 어따 예. 대고 감히. 예. 그러니까 DJ는 그렇게. 또, YS 상도동이랑 동교동이랑 다른 점은, 네. YS는 뭐든지 회의도 말로 하거든요. 예. 근데 DJ는 보고서. 응. 말로 하지 말고 보고서. 페이퍼워크로. 오케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두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DJ 주변에 음. 이른바 이른바 그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좀 공부한 분들도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보면은 뭐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한화갑 정도. 네. 그렇게 그 말고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YS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시절부터 김동영 씨 같은 경우도 다 대학 시절에 예. YS를 알고 그때부터 넘어간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근데 DJ 곁에는 이렇듯이 지금 훈홍 같은 경우처럼 예. 그냥 젊었을 때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 이런 게 많았어요. 이런 게 많았고 예. YS는 사실 머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YS 대신에 머리가 있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엘리트들. 근데 DJ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엘리트니까 뭐 본인이 똑똑하고 다들 뭐 저 참모들이 뭐라고 말해도 네. DJ가 다 카드 시켜요. 또 그러니까 뭐. 참모들이 엘리트여도 DJ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뭐 그것보다 그 논리적 싸움에 되지를 않으니까. 전혀 말이요. 이거 어째서 이런 걸 가져와?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예. 다시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해와라는 말 듣고 이제 집에 가죠. 예. 그래서 DJ 가신들은 DJ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렇게 좀 많이 무서워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네. DJ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예. 이문열 씨가 예. 소설가 네.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인이 되기 전이었죠. 네. 80년 서울의 봄 때니까. 예. 유명인이 되기 전에 DJ하고 YS를 차례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루를 그 양반들이랑 보내면서 그에 대한 소감문을 쓰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YS한테는 그래 머리가 조금 네. 내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눌변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DJ에 대한 첫인상은 뭐였냐면 인사를 딱 하니까 예. 당신 작품 어떻고 저떻고 이거 뭐 평을 하더라 이거야. 보자마자 네. 물론 그 이문구 씨랑 헷갈렸대요. DJ가 이문구. 이문열을 보고 네. 그때 이문열이 많이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니니까 예. 당연히 이문구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문구 작가의 그 책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 점은 좋았고 저 점은 나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문열 씨가 깜짝 놀랐다고. 정치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야당 정치가가 이 정도로 네. 학식이 있고 이런 다독을 하고 놀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양반이 일단 하드가 좋았어.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니 감옥에서 영어를 독학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TV 토크쇼에 나가서 토론을 할 정도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네이티브 스피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말하자면은 영문법책 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통달한 영어로 외국 가서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요, 영어를 우리 일상생활에 해야 하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예. 조금 공부하면. 예. 근데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나이트라인이라고 예. 여기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토론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소위 말하는 당시에 이제 그때 망명 시절이었으니까 예. 우리 민정당이죠. 네. 군부 정권에 공무원이 나오고 DJ가 나오고 1대1로 그렇게 토론을 한 거죠. 예.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슨 싸구려 영어 쓸 일도 없고. 프롬프터 보고 읽질 않았을까, 토론인데.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프롬프터 읽고. 네, 프롬포터가 당시 그런 것도 없었을 없었고. 거예요, 아마.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중국어. 네. 언론에서 되게 빨아주던데. 네. 전문가 말 들으니까 이건 중국어도 아니라 그러던데. 성조도 안 맞고요. 이거 뭐 중국어라 그러냐고. 창피한 수준이라고. 누가 한글로 써줬겠지. 한글로. 어. 니시 닥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참나. 아니, 한자어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인가요? 예. 이제 40살이 됐는데, 40살 되던 나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근데 재보선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한마디씩 할 기회를 주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누가 써준 걸 이제 읽는데 예. 네, 불혹 예. 불혹의 나이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예. 불감의 나이에 제가 불혹의 혹이 감자랑 감자하고 비슷해. 비슷해요. 그래서 예. 불감의 나이에 그러니까 다들 뭐 박장대소가 터지고 아니 무슨 40살이 돼서 벌써 불감이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도 갑자기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말입니다. 네. 제 법을 바꿔서 3선 결혼했잖아요. 예. 그래서 4.4.5임. 예. 근데 당시에 한 표 모자라가지고 4.4.5임 한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한 표 4.4.5임 한 건데. 예. 근데 사실은 당시에 자유당 국회의원이, 예. 이 통과 인원보다 많았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게 부결됐냐면은, 예. 그 부산의 뭐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 양반이 한자를 못 읽었습니다. 한자를 못 읽었는데, 예. 투표 용지는요, 네. 가부, 한자로 돼 있어요. 글쎄요. 오를 가짜하고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자를 못 읽으니까 당시 그 자유당 그 원내 부총무인가요? 찾아가서 예. 아니 내가 한자를 못 읽는데 뭘로 투표를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네모 있는 거 찍어 네모 있는 거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가짜에 네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찍으라 이랬는데 이 양반이 그 투표장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가짜에도 네모가 있고 오른쪽에 부자에도 네모가 있는 겁니다. 말이에요. 안 이불자 밑에 밑에 입자가 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찍어야지 하다가 두 개 다 찍었어요. 에이씨 몰라 네모 있는 거 찍어야 했으니까 두 개 다 찍어갖고 이게 무효표가 됐습니다. 무효표가 됐는데 아까 그 원내 부총무가 착각한 거예요. 이 양반이 부자를 안일불자로 생각했어요. 안일불자. 그러니까 입구가 빠진 걸로 생각한 거지. 이래서 4.4.5입이 탄생한 이런 참 우리 코미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코미디네요. 이 뭐 야사처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이순자 여사가 미당 서정주 선생을 그 말당 서정주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왕편 가져와 뭐 그랬다는. 근데 그건 지어낸 얘기인 지어낸 얘기 같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읽었겠습니까? 자,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나가봅시다. 예. 변두리 인물 현대사 훈홍에 지금 호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말입니다. 한 1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의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우리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방송에. 그냥 산으로 가도 돼.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는데 서대문구가 보니까 대대로 김상현 의원의 그렇습니다. 터였네. 네, 터였습니다.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1966년 3월 15일 날요. 국회 한일협정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한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해요. 그래서 4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입니다. 고의적 의사 진행 방해. 발언 방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죠. 마이크 꺼지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일 오래 한 사람은 DJ고. DJ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죠. 5시간 19분. 5시간 19분을 원고 없이 연설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그 웅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어이구 그 웅변학원 용하네. 용하네요. 어딘지 지금 없어졌겠지만. 이게 사실은요. 저희도 지금 1시간 방송을 이렇게 쉴 새 없이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시간 19분 그것도 파트너도 없이 혼자서 혹은 김상현 의원은 4시간 30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입담도 좋아야 되겠고, 그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일화가 있고요. 1970년 시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DJ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훈홍이. 사실 이 경선은 YS의 무조건적인 승리라고 생각했죠. 이때 DJ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글쎄 말이에요. 또 40대 기술원. 또 YS가 먼저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DJ는 처음에 안 나간다 그랬죠. 나는 다음 선거에 나가겠다. 75년 선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었는데 이때도 훈홍이 찾아가서 이번에 형님 나가셔야 된다. 꼭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어쨌든 김대중은 뭐 당연히 진다고 봤는데 이때 그 김영삼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집에서 경선 전날이죠. 집에서 다음날 있을 후보 수락 연설문 작성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DJ는 이렇게 김상현 씨 또 이희호 여사 셋이서 그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 서울에 있는 숙소 모든 숙소를 발바닥이 아주 걸레가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절하고 절 한 표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DJ로서는 김상현한테 대단히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호형을 허하셨구나. 아,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시점에서. 형님이라 불러도 좋아. 예. 이게 될 수도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요. 네. 재밌는 거는 김상현 씨가 8대 총선에 3선에 도전합니다. 예. 6대 7대 당선됐었고. 네. 3선에 도전하는데 상대 후보가 재밌어요. 예. 아나운서계의 우리나라의 전설. 예. 임태근 씨입니다. 임태근 씨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손지창 아버지. 그렇죠. 손지창하고 임재범 아버지. 임재범 아버지죠. 예. 그 양반이 그때 상대당 후보로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겠군요. 공화당이죠. 예.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김상현 씨가. 김상현 씨가. 압도적으로 게임도 안 되게. 임태근 씨 떨어지고. 임태근이 떨어지고. 그래서 김상현 씨가 그랬다 그래요. 유권자들한테. 예. 아니, 우리 전설적인 아나운서 임태근 씨 같은 사람은 예. 선거에서 떨어져서 방송국에서 방송해야 된다고. 예. 안 그러면 여러분 못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김민석 씨가 했었어요. 영등포을인가? 거기서 네네. 이제 최불암 씨하고 붙었는데, 여러분 최불암 씨, 국민 탤런트 최불암 씨를 계속 TV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불암 씨를 뽑아주면은 못 보신다고. 그랬었나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네요. 배운 것 같네요. 예. 역시. 예. 우리 상대, 제가 총선 나갔을 때 상대 후보도, 김용민 씨가 국회의원 되면은, 이 낙검수에서 김용민을 못 듭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삼선 의원쯤 되면 이제 중진이죠, 네. 그죠? 중진인데.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얼마 있다가 유신이 터졌거든요. 예. 72년에 유신이 나왔으니까. 예. 유신이 터졌는데, 유신이 터질 때 김상현 씨가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당시 유신이 터졌을 때요. 국회가 해산되지 않았어요? 국회 해산됩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는데, 예. 당시 DJ는 일본에 있었고, 국회를 해산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네. 8명 정도를 바로 잡아가지고, 어딥니까, 거기, 남산. 끌고 가거든요. 정보부로. 끌고 가는데, 이 8명이 정말, 모진 고문, 이렇게 한테 개 작살이 났어요. 근데 이 8명이 누구냐면, 박정희 정권에 바락바락 대들었던, 야당 신진 인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가 위협적으로 느꼈던 인사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예. 다른 국회의원 니들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김상현 씨를 필두로 해갖고, 조윤영 씨. 조세형이래. 조순영. 조순영의 형님이죠. 조병옥의 아들. 예. 조세형은 도둑놈이고, 조세형이라고 정치인이 있었어요, 또. 그렇네요. 조세형 씨 있었는데. 예, 훌륭한 분이에요. 네,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연아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럽니까? 예, 이철승 개파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영우, YS. 최형우. 네, 오른팔이었죠. 머리가 하얀 내무부 남자. 장관 했던.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예. 최영우 씨, 딱 완전히 신진 정치 유명인들 아닙니까? 이 예. 양반들을 싹 잡아가서 아주 피똥 쌀 때까지 두드려 팼다. 이들이 대단히 끌려가서 김상현 씨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때. 야당 인사들을 그렇게 잡아가서 일종의 정치권을 상대로 군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장 청구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 이 암흑의 세월. 예. 참나. 아버지 때나 딸의 때나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예. 그래 다시 암흑의 세월이 오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유신 정권에 있을 때는 죽어 살 수밖에 없었죠, 조용히. 예. 그러다가 이제 80년 서울의 봄이 오죠. 예. 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예. 80년 서울의 봄이 오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YMCA 위장 결혼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박정희 때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YWCA. 예, YWCA 그렇죠. YWCA. 예.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이 혐의로 여기 가담했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끌려가요. 음. 보안사에 끌려가서 또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보안사도 고문을 해요. 네. 이때는 우리 온 나라가 경찰도 했었지 참. 이때는 우리 뻐꺼형, 예. 도한형이 이제 정권 잡은 건 아니고. 뻐꺼형이 뭡니까? 이거 벗겨진 형. 형. 뻐꺼형. 예. 도한형이 이제 12.12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때는 예. 전입니다. 어쨌든 일어난 후군요. 예. 일어난 후에 예. 그러니까 정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잡았죠. 예.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김상현 의원이 YWC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예. 안 왔는데 여기 보안사에서 잘못 오해를 해서 네.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일단 고문을 해놓고 예.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학봉 당시 예. 이학봉 씨가 그때 대공처장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이학봉 씨가 미안하니까 예. 우리 전 장군 한번 만나 보시겠냐고. 예. 좋다 만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전두환 장군하고 당시 전두환 소장이죠. 전두환 소장하고 미안하다고 왜 전두환을 만나게 해줘? 모르죠 뭐. 뭐 돈을 주든가. 그래서 1대1로 만나게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전두환한테 하여튼 그러니까. 좀 협력할 그런 것도 생각이 있을 있느냐 거고. 뭐 이런 걸 슬쩍 그런 것 물어보는 같아요. 거였네. 예. 그래서 이제 가니까 양주를 한 병 꺼내 놓더랍니다. 양주를 전두환이. 그 다음에 오징어 한 마리 하고. 안주가 너무 아니, 무슨 조촐하다. 예. 그래서 뭐 둘이서 이제 술 한잔 했다 그래요. 예. 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미안하다고 예. 내가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이 YWC의 위장 결혼식 사건을 윤보선 전 대통령이 주도했었거든요. 예. 주도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윤보선을 잡아야지 왜 김상현을 잡아왔냐. 예. 윤보선을 당장 잡아와라. 예. 거기서 시키니까 예. 이학봉이한테 짓을 했겠죠. 예. 그래서 김상현 씨가 박정희 정권 때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예. 전직 대통령을 잡아오는 일은.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전 장군이 쿨하게 예. 그래? 알았어. 그럼 안 잡아오지 뭐 이랬다고. 네. 그래서 김상현 전 의원이 당시에 전두환이 통은 크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통이 큰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 그런 거지 뭘지. 그런 전두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는 전직 대통령 안 건드렸는데 YS가 자기를 감옥에 넣었으니. 참나.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때 고초를 김상현 의원이 많이 또 겪었죠. 네. 겪다가 바로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구속됩니다. 거의 틈을 안 주는 틈을 안 주죠. 바로 또 구속되는데. 예. 이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우리 뻐꺼 형이 DJ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글쎄 조작 말입니다. 사건이죠. 예. 조작 사건인데 여기서 김상현 씨를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이렇게 끼겨 넣은 거죠. 그래서 거기 법정 기록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정동년 씨라고 있어요. 전남대 복학생. 정동영이 아니라 정동년. 정동년 씨가 있는데 이 정동년이 김상현을 통해서 김대중을 만났고 김상현을 통해서 김대중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 예.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내란에 필요한 그렇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DJ로부터 조달받았다. 그 돈 가지고 학생들 데모를 일부러 일으키고 뭐 어때 이렇게 했다. 예. 그래가지고 정권을 김대중한테 주고 나중에 김대중 그거를 김일성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랬다. 예. 이렇게 네. 사건을 조작한 게 내라는 뭐 사건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7년을 구형받아요. 7년 구형받고 아마 산 거는 2년 정도 살았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역시 누명인데. 누명이죠. 아이 참. 이런 건 다 구상권 청구해갖고 다 돌려받아야지.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예. 그리고 당시에 뭐 DJ는 사형 선고 받았고 결국은 미국 망령으로 예. 두한이 형이 뭡니까 자기가 레이건하고 사진 한 방 찍으려고 그 대가 선물로 DJ를 풀어준 거죠. 사실은 그때 레이건이 되면은 자기는 죽는다. 그때는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이건이 되니까 며칠 동안 멘붕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미국에 있는 인사들이 레이건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넣으라고 해서 결국 레이건에게 잘 보이려고 DJ를 미국으로 망명 보내게 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뻐꺼형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한번 죽이려고. 예.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DJ는 또 그걸 또 용서하고 참 풀어주고 했으니 이게 말이죠. YS는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전두환하고 그렇게 으르렁이 서로 뭐 골목 강아지라느니 주막 강아지라느니 주막 강아지라 그랬죠.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렇게 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문에 구속되기도 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죠. 예. 김상현 씨를 동교동계로 봐야겠지. 예. 이때까지는. 근데 이후의 행보가 조금 갈짓자입니다. 김상현 씨가. 네. 그래서 어떤 이는 훈홍을 예. 정치 프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자, 오늘부터 한 15초 정도
브릿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듣고 우리 훈홍의 갈짓자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두리에서 그를 만나세요. 현대사가 보입니다. 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인물 현대사. 네, 뭐 이겁니다. 이것도 좀 있어 보이잖아 이게. 근데 뭐 기대한 것만큼 아니네요. 15초에서 뭘 기대. 어쨌든 브릿지 하나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훈홍, 김상현, 전두환이 획책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그 이후부터는 왠지 좀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정치적 하여튼 변곡점마다 항상 부패한 또 부정한 독재 권력 세력은 어떻게든 김상현을 때려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애를 쓸 만큼 야권에서는 나름 중량감 있는 인사 김상현인데 네. 이 양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갈지자가 됐는지. 자, 그럼 살펴봅시다. 네. 동교동의 수장이 미국 망명길에 있었기 때문에 예. 동교동은 거의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못 받았죠. 예. 그러니까 상도동이 떠올랐고 예. 반대편으로 김영삼이 단식 투쟁을 합니다. 네. 김영삼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김영삼의 단식 투쟁으로 23일간 걸친죠. 살인적인 단식 투쟁. 물론 그 중간에 예. 보름달 아니, 내가 물어봤어. 우리 문성근 형님한테. 사실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식 투쟁을 YS가 했어요.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도 어려운 때, 당시에도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야당 지도자인 YS의 단식 투쟁을 보도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보도를 하지 않고 뭐 반달곰이 붙잡혔나 뭐 이걸로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래갖고 YS 직계들이 이거 다 손으로 써가지고 유인물 찌라시 뿌리고 그랬다고요. 국민들한테. YS 단식한다고. 당시에도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YS의 단식이었는데 하도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가 한번 찾아가서 격려하려고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YS가 보름달빵을 치고 있다는 거야. 쓰시고 있다고. 그런데 하여튼 문익환 목사가 또 황당해하는데 갑자기 YS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노 이랬다는 그런 후문이죠. 예.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열흘 이상 굶으면 저라도 먹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우스개로 보는 건데 어쨌든 YS가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단식한 걸로 또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어쨌든 이 단식은요, 당시 꺼져갔던 민주화 열기를 되살리고, 상당히 민주화 운동에 촉매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YS가 그때는 아주 어려운 결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내내 보름달빵 먹었겠어. 그러니까. 계속 또 굶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재수없어. 한번 먹을 때 딱 걸리는 거죠, 그냥. 그렇지 하여간. 예. 이렇게 김영삼의 단식 투쟁으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니까요. 상도동은 상도동과 동교동, 그러니까 이 민주화 투쟁의 대명사 양쪽 진영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민주화 추진 협의회죠. 민추협. 그렇습니다. 민추협. 소위 말 줄여서 민추협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DJ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남의 수장 밑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하라고 들러리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동교동계 인사는 반대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도 YS 편, DJ 편 따로 있었군요. 아이고 엄청 싸웠죠. 그런데 김상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책임진다. 선생님의 생각은 민추협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혼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씨가 당시에 동교동계 박영록, 양순직, 박종태 거물들인데 다른 동교동 인사들이 아니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배를 타냐 이렇게 반대했습니다만 김상현 혼자 빡빡 우겨서 결국은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뜻이 양측이 합친 데 있으니까 그가 귀국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DJ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김상현 씨 혼자 단독으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교동이 YS DJ가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 인사 참여를 안 해요. 참여 안 하고 상도동계 김동영, 최형우, 김명윤 이런 사람들하고 김상현, 조현아,
김노경, 예춘호 이런 분들 동교동 일부죠. 이분들이 8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김대중과 김영삼을 공동의장. 네. 그리고 김대중이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예. 대신에 공동의장 대행의 김상현. 혹시 이걸 노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교동에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공동의장의 김상현 하려고 그랬어요. 예. DJ가 미국에 있으니까. 네. 근데 상도동에서 아니 급 떨어지게 지금 YS랑 공동의장이 김상현이 뭐야? 이러니까 김상현이 그럼 내가 의장 대행을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DJ도 기분 나쁘고. 그렇죠. YS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고. 김상현 공동의장 카드.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공명심? 공명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근데 있었어요. 웅변학원 때부터 DJ 다음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있었던 했었겠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12대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 예. 신당을 만들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뛰어드는데 총선 한 달 신민당이죠 당시에 예. 한 달 전에 이 당을 만들었거든요. 아니 총선을 한 달 한 달 앞두고 앞두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DJ가 총선 일주일 전인가요? 하여튼 네.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 외에 예. 비행기 타고 예. 미국 그 하원 의원들이 다 보호해갖고 들어왔잖아요. 그 김대중에게 테러할까봐. 테러할까봐 김대중 오면 죽인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호하고 그때 들어와서 난리 났었죠 그때 예. 그래서 신한민주당 신민당을 창당해가서 신민당이 총선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죠. 바로 창당 한 달짜리 신생정당이 바로 원내 2당이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김상현 씨 주가가 예. 많이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민당이요 민취업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민취업 공동대행 의장 대행의 김상현 씨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87년도에요. 예. 양김 씨가 분열을 하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쪼개집니다. 네. 통일민주당이 있었는데 반을 쪼개죠. 이게. YS의 통일민주당이 되고 DJ가 따로 나와서 평화민주당을 그렇습니다. 만들고. 평민당을 만들어 쪼개지는데 예. 그러면 훈홍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평민당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당연히 사람들이 다 평민당으로 갈 줄 알았죠. 네. 그런데 훈홍이 평민당을 안 갑니다. 그럼 YS하고 그렇습니다. YS하고 민주당이 눌러 앉아요. 예. 그래서 동교동계 사람이 또 배신자라고 욕하는 거죠. 뭐 하냐는 짓거리야지. 훈홍 지금 뭐 하냐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네. 나중에 3당 합당 전에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번쩍 들고 이익했습니다 할 때 옆에 있었죠. 그 옆에서 막 같이 상의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사람이 보니까 김상현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다 통일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자리에서 반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건 잘 몰라요. 예. 아니 왜 김상현이 저기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당연히 평화민주당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현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겠는가? 닮은 사람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왜 김상현 씨가 통일민주당에 남았냐면요. 예. 김상현 씨가 계속 양김 씨의 단일화를 주장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동교동격이 되니까 예. DJ로의 단일화를 주장해야 맞는 거죠. 네. 왜 YS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통일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네. 경선을 하면 네. 당연히 YS 승리입니다. 네. 총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당시에 통일민주당 총재는 YS였고 예. 미국 망명 가 있는 동안 자기가 당을 다 닦았는데 경선 하나만 하지 그걸 뭐 경선 그러니까 또 DJ가 글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반박할 논리도 있겠지만은 87년에 나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YS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사실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DJ가 불출마를 번복한 거는 예. 기본적으로 DJ는 YS를 믿지 못합니다. 네. 그 사람의 자질, 예. 능력 이런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승만도 그런 생각 때문에 독재를 하는 거고 네. 박정희도 그런 생각 때문에 독재를 한 것 같은데 예. DJ도 이때 YS는 안 된다. 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근데 그런 지금 분열을 돌이켜보면은 그때 DJ의 생각도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정말 IMF가 YS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어따가 비교를 할 때 한번은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아니 이건 어떻게 YS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아마 굉장히 끔찍했을 거예요.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YS의 5년과 DJ의 5년 그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아, 참.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원래 그 상도동하고 동교동계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예. 뭐 DJ YS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 상도동 동교동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훈홍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좀 의문을 한번 풀고 가죠. 네. 그렇다면은 훈홍 김상현이 YS하고 붙었던 거는 DJ가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민추연 만든 거 네가 먼저 막 그렇게 나 대신에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지. 그 왕노릇한 거. 그렇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쳐가지고 여기서 DJ와 김상현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건 아니었을까? 겉으로 야단은 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야단 치지 않았는데 그때 분위기가 냉랭한 거죠. 네 맘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냉랭하고 김상현 입장으로서는 DJ 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이쪽에 있는 게 내 값어치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김상현은 민추협을 자신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DJ가 미국에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숟가락 만졌다. 훈홍이 성은 자기가 다 그렇으니까 훈홍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DJ 입장에서는 말이죠. 아니 그래도 동교동계인데 상도동하고 맨날 저쪽 집에 가서 놀고 말이야. 예. 맨날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예. 꼴보기 싫잖아요. 예. 그리고 이쯤에 김상현이 DJ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또 막 돌아다녔습니다. DJ의 뜻이 이러하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소문이 나니까 DJ하고 사이도 삐걱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87년 대선 때 YS 편에 있었던 거는 DJ 쪽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또 DJ하고 붙잖아요. 다시 갑니다. 네, 다시 가는데 어쨌든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민주당에 남은 그 김상현 씨는요. 김영삼이 합당할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남는데 나중에 이 꼬마 민주당하고 김대중이 만든 신당하고 합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합쳐서 민주당이 야권 통합한 민주당이 되는데 그때 민주당 간판으로 서대문구에 출마해서 다시 당선됩니다. 이래서 다시 김대중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웃겨요. 다시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김대중을 비판하고 다녔어요. 이제 김대중의 총재 밑에 들어갔는데 다시 김대중을 비판하고 다니면서 연적이라고 하죠. 상도동 가신들하고 또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동교동 의원들하고 DJ로서는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참나. 이런 걸 좀 하이브리드 정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따가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92년 대선에 지고 정계를 은퇴하죠. 정계 은퇴하고 정치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또 깹니다. 우리 DJ의 사실 주특기 중에 하나 당객인데.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죠. 당께서. 그렇죠. 이때는 또 따라가요. 김상현이 따라가. 이상해. 뭐 자꾸 그리고 하여튼 총선에 출마해갖고 그때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무현, 김원기, 그렇습니다. 뭐 박계동, 김홍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안 따라갔죠. 원예영 또 재정구 뭐 이런 분들 제야 인사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분들이 당시 신한국당입니까? 한나라당으로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거기서 불리고 다시 이쪽으로 다 넘어왔었는데 박계동 씨 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근데 안 따라가고 남았습니다만 선거 전에는 그래도 정권 교체가 먼저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회창을 찍냐. 이래서 새정치국민당에 다시 다 입당하고 그랬어요. 그 입당하신 분이 뭐 대표적으로 꼽기로는 김원기, 노무현 뭐 이 정도였죠. 그래서 그분들 재정구랑 그런 분들은 한나라당 있었고 그래서 DJ가 다시 노무현, 김원기 이런 분들이 다시 왔을 때 대단히 고마워했습니다. 또 미안해하고 자기들 때문에 그 96 총선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은 민주당들이. 김원기는 진짜 싫어했었어요. DJ가 그랬는데 또 다시 나중에 받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DJ하고 어떻게 보면 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은요 다들 DJ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애증. 그러니까 YS는 그런 게 없거든요. YS는 절대 배신을 한 걸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DJ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자기가 배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정치 스타일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의에 끌리지 않고 더 큰 거를 보는 거죠. DJ는. 자 어쨌든 김상현 씨가 그렇게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이제 97년 대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DJ의 대권 마지막 도전, 대권 사수생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는데 이
97년 대선이 김대중과 김상현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김상현이 왜요? 이게 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요. 예. 일단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 국민회의의 예. 대통령 후보. 예. 여기서 김상현 씨가 후보로 나옵니다. DJ하고 같이. DJ하고 맞다 이럴 겁니다. DJ가 그렇게 말렸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에 김상현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 나는 내 역할은 킹메이커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97년 대선은 김대중 총재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면서 당연히 김대중을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갑자기 나도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김대중 그 단독 후보로 해서 하나만한 경선을 치러봐야 국민들에게 저기 저 민주정당 맞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내가 뭐 말하자면은 스파링 파트너처럼 경선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맞상대가 돼주겠다. 그랬으면 DJ가 화를 안 냈겠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고 이게 당권 대권 분리론을 들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권은 DJ가 하고 당권은 자기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권이라는 게요. 예. 어떻게 보면 대권보다 더 큰 겁니다. 공천권을 지는 게 당권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김한길 씨도 잡은 게 당권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당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당권이 다 돈이랑 그 공천권이랑 다 한목에 질 수 있는 게 당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DJ가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낸 거고요. 네. 또 그냥 가만히 아마 경선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자꾸 DJ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경선에 도전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도 후보다 이거지. 네. 그러면서 국민회의 경선은 들러리 경선이 되면 안 된다. 시나리오에 따른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또 조중동에서 대서특필을 할 거 아닙니까? 와, 김상현도 이런 말을 한다. 국민회의 경선은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른 그들의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DJ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DJ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뭐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업이 됐는지 김대중 퇴진까지 들먹였습니다. 나중에는 후보 그렇지 사퇴하라.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죠. 이대로 가면 이해창한테 진다. 이러니까는 뭐 이러니까 동교동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김상현의 행보가 말입니다. 예. 상도동 측과도 접촉을 하고 민주당 이기택하고도 접촉을 하고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구당을 접촉하면서 DJ 흠집내기를 시도해요. DJ 뽑아주지 말고 날 뽑아달라 이거지. 그리고 끝내는 정대철 씨와 함께 정대철 대권, 김상현 당권을 내세우며 경선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과의 승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 DJ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아마 DJ가 여기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김대중 씨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총선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네. 2000년 총선에서 김상현이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게 대통령한테 대들었던 예. 이거에 대가라 그래야 되나요? 표적 낙천이구나. 그렇죠. 바로 그냥 공천 탈락시켜버렸죠. 이래서 사실 그래 공천 탈락하고 김상현 씨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아니 내가 말이야 DJ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엄청 울었어요. 이거 몇 명이나 동조할까? 자기가 97년에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회견장에서 말입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DJ한테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 그러면서 당시 386이 굉장히 많이 입성했거든요. 예. 그 386들을 똘만이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어. 똘만이라고 부르고 이제 대통령에게 고언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나를 벌었다 그랬는데 네. 왜 386을 똘만이라 그랬냐면 예. 이때 그 후농 지역구에 후농을 밀어내고 공천장을 받은 게 우상호입니다. 서대문. 서대문구. 그러니까 386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더 386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총선에서요. 네. 그 전에 시도하지 않은 대폭 공천 물갈이를 단행하는데 호남에서 현역 의원을 절반 가까이 갈아치웁니다. 허허. 그리고 수도권에서 386을 전진 배치시키는데 이때 국회의원 빼지단 사람이 이인영, 임종석, 네. 김성호, 우상호, 네. 또 지금 인천시장 하신 분 누구지? 송영길.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다 그때 들어갔다고. 우상호가 2000년에 됐습니까? 2000년 우상호가. 그래서 공천 그때 받아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상현 씨가 이렇게 386을 욕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때 하여튼 아무리 그 97년
대선에 그런 일이 있어도 에이 그래도 훈홍이 공천을 탈락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놀라긴 놀랐죠. 짬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꼭 그 DJ가 꼭 그 괘씸죄로 공천을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까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낙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민당 중심으로. 그때 김상현 씨가 이 낙천 대상자 명단에 올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보철강 정태수 씨 한보철강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천 대상에 올랐죠. 그리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낙천 대상자 명단을 공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거의 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거의 낙천 대상자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김대중이 사주해서 시민단체를 사주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지 이거를. 그래서 그 권노갑 씨도 이때 낙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노갑 씨는 그거 뭐 자기의 주군의 뜻이라면 목숨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출마 카드를 썼었죠. 권노갑 씨는. 그런데 김상현 씨는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면서 예. 김대중에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상현이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훈홍이 어디로 갔냐면요. 네. 민국당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민국당. 민국당.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왜 이회창도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했거든요. 한나라당에서. 예. 그래가지고 뭐 김윤한 씨라든가 이런 사람 다 떨어졌어요. 대거 유명 인사들이. 윤여준 작품이란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죠. 윤여준 작품에 있는. 그 다음에 조순. 그리고 장기표.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공천에서 탈락한 떨거지들.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광일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광일 씨. 그 이런 분들이 양반이 아주 대표적인 아주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떨어지면 다 같이 손잡고 영도다리에서 떨어져 죽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민국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국당이 돌풍을 일으킬 거다 그랬는데 에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인 아마 용납하지 다 않았다. 떨어지진 않았고 춘천의 한승수 그러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붙었어. 그리고 거의 비례대표 한석 거의 다 망했습니다. 예, 두 석 빼놓고는 다 망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민국당 갔다가 떨어졌다가요. 네. 그 17대 때 예. 아니군요. 18, 19대 때는 서대문 을로 옮깁니다. 원래 서대문 갑이었거든요. 서대문 을로 옮겨서 아니고 이건 저 아들이거든요. 아들입니다. 아들. 예. 그러니까 아들. 제가 이분의 아들이 누구죠? 김성호 씨인가? 아닌데. 김상현 아들이 하여간 뭐 중요한 있어. 인물은, 예. 김상현 아들이 예. 이야기 계신데 이 양반이 17대 때 그 뭐입니까? 서대문 갑에서 예. 공천 탈락했고 네. 그 당시도 우상호 씨가 됐었고 18, 19대 때는 서대문 을로 옮깁니다. 네. 그런데 정두원 씨랑 붙어서 두 번 다 떨어졌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 19대 때 말입니다. 되게 아깝게 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을 받았죠. 받았죠. 민주당. 되게 아깝게 몇 표 차이 안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뭐 정통 민주당인지 뭐 하여튼 있었잖아요. 19대 때. 예. 같이 한번 붙어서 거기가 안 나왔으면은 예. 이겼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아들을 또 이렇게 다 떨어졌고 예. 지금 김상현 씨는 연세가 지금 8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뭐 더 이상 적시를 할 수는 없는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고요. 그 DJ하고의 악연 때문에 네. 정치 인생 말로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2008년엔 또 구속이 됐나 그랬죠? 음. 또 무슨 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말이죠. 네네네. 아들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두원이 또 감옥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예. 보궐선거가 곧 있겠네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은 또 그 기회를 노릴 수 있지 노릴 않을까 수도 싶은데. 있습니다. 하여간 그의 일생을 보면은 참 한편의 드라마면서 DJ를 넘으려고 했다. 결국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마는. 그런데 뭐 요 근래 인터뷰를 보면요. 네. DJ를 원망하진 않는다 그래요. 네. 말은 그렇지. 아. 엄마가 더 초라해지지. 그렇지 않겠어? 아니 그래도 예. 자기가 이렇게 어린 나이 국회의원 하고 예. 그래도 이 다선 의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예. 그래도 나 DJ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에 그렇게 안 좋아서 좀 그렇지만. 변두리 인물 현대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